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IoT와 사회 안전망의 강의를 맡고 있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입니다. 자, 오늘은 IoT와 사회 안전망, 그중에서도 IoT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IoT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그럴 시간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죠. IoT 사회 안전망의 비즈니스 모델, BM 예시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한 가치 사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너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얘기보다는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산업의 가치의 흐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 가장 유행한다고 하는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치킨집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그렇죠. 가장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자, 그래서 IoT와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B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의하면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IoT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IoT 기술을 사용하면서 사업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회가 있거나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저희가 IoT와 사회 안전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안전타운 3.0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안전타운 3.0은 정부 3.0이라고 하는 이름을 약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안전타운 3.0은 기본적으로 컨셉이고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타운 3.0에는 가정 내에 있는 수많은 곳에 센서를 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정이냐?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의 56%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오피스, 놀이공원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그중에 56%,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안전타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왜 타운이냐?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아파트 단지 또는 아파트 동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안전타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다는 것이죠. 이전 거는 1.0 내지 2.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위험 요소를 센싱하고 그리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와 연동하는 것을 안전타운 3.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니즈, 제공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사고의 5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침실이 21%, 거실 17%, 주방이 17%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센서를 달고 여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기 대응할 수 있게끔 소방서나 또는 경찰서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도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분에서 5분이면 뛰어 올라와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응급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전타운 3.0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우는 집단 거주지에 있는 주민 그리고 특히 그 취약층, 노년, 그다음에 어린이, 여성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렇게 한다면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성을 올리는 것이 이제 가치 제공이고요.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면 B2C 모델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파트 경비실이 실제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코스트 센터인데요. 이런 안전타운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B2C 사업 모델 그래서 한 달에 약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일어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센서 및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이 거의 뭐 최고 수준에 가깝고요. 제도적인 관점에서 제약은 없고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보안과 가정용 전자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원화돼야 되고 일부 고급 주택단지 및 실버타운 중심으로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안전타운이 이렇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IoT와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전타운 3.0은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땐 개요를 쓰시고 그다음에 고객 니즈 제공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고객 제공 가치, 수익 모델, 기술적 관점, 제도적 관점 그리고 시장 관점 이렇게 나누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멋있게 사업 아이디어를 디벨롭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훨씬 쉽게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바이스, 통신,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이 안전타운 3.0이라는 곳에 필요한데요.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주방 용기에 내재되어 있는 형태에 있는 디바이스 또는 주방 및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센서, 사람 인식 센서라든가 위치 기반 센서라든가 또는 뭐 심박 센서라든가 또는 혈압 센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그것이 핸드폰으로 연결되든 블루투스로 연결되든 아니면 NFC로 연결되든 아니면 집안 내에 있는 공유기로 연결되든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제공자로서 1차 서비스 제공자와 2차 서비스 제공자, 3차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고 있는데요. 1차 서비스 제공자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3분에서 5분 이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 서비스 제공자가 오게 되고요. 해결하지 못하면 2차 서비스 제공자죠. 경찰이나 소방서라든가 119 같은 서비스들이 2차 제공자 서비스가 되겠고요. 3차 제공자 서비스는 실제로 뭐 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차 제공자 서비스가 되겠죠. 안전타운 3.0의 경우에는 1차 서비스 제공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차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냐 이거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당 월 1만 원 정도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동수를 다 포함하게 되면 월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1,000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로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월 10,000원씩 그럼 월 1,000억 그러면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의 경우에 독거노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독거노인의 경우를 약 5%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 월 2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괜찮은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기업을 만들어서 또는 그 제도적으로 어떤 재단 형태라든가 기업 형태로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1조 2천억 또는 연간 2,4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타운의 경우에는 연간 한 3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텔레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연간 한 1,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셔라 이런 것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사회안전망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IoT 기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시스템은 실제로 아까 안전타운 3.0이 민간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공공 부분의 공공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올인원 정보 통합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고요. 가운데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오른쪽이 전방위 상황 전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인원 정보 통합은 지역에 있는 재난 대체 정보 또는 소방본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전력거래소,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쪽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오게 되고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에 모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통합 서비스에 모두 묶여서 이런 것들이 1강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2강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AP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간에 통신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전방위에 있는 상황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라든가 또는 KBS와 같은 국영방송에 관련되어 있는 재난방송 시스템 또는 마을방송 시스템, 건물방송 시스템, 재난알림이 앱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핸드폰 내에 있는 알러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널리 상황 전파를 하고요. 이것들이 스마트하게 상황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양방향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센서 네트워크와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통합 시스템들을 이용하게 되면 1단계, 3단계에 있는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요와 말씀드린 고객 니즈 제공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재난정보 통합 시스템이 되겠고요. 고객은 안전총괄에 관련 담당 부처 또는 복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니즈 제공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올인원 정보 통합, 전방위 상황 전파 시스템, 스마트 지휘 통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겠죠. 고객 가치 제공과 수익 모델, 기술적 관점, 제도적 관점, 시장 관점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서 IoT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원 통합 정보 시스템, 전방위 상황 정보 시스템, 스마트 지휘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인원 정보 통합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컨트롤 타워에 담고 컨트롤 타워가 실제로 외부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좀 큰 덩어리를 말씀을 드렸죠. 큰 덩어리 말씀을 안전타운 3.0이라던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비즈니스 모델 말고도 좀 작은 단위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산업 안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안전망, 2단계 안전망, 3단계 안전망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산업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1단계 안전망과 3단계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산업재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라던가 또는 취약계층의 경우에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산해망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달고요. 그 센서들을 달고 지도상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작업자가 있는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금을 한다던가 또는 큰 그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유해 화학 물질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중독이 되거나 또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 작업자 위치 정밀치기 정보지를 제공하고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장 및 작업 위험 지역에 출입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에 센서 같은 걸 달게 되면 그 센서를 달면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 카운트가 플러스 1 되고요.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숫자가 들어온 것과 나온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야만 반드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업장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 정보, 작업자 정보, 그다음에 위치 인식 시스템이 작업자의
실시간 정보를 조회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업무 때문에 거기에 갔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있는데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뛰쳐들어가서 뭐 김 씨 나와, 이 씨 나와가 아니라 바로 응급 콜을 하는 거죠. 무전기나 또는 뭐 블루투스라던가 또는 심지어는 스마트폰 또는 뭐 일반 전화로라도 아니면은 그 방송이라도 응급 호출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이런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 모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수천 개의 공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가정이나 또 빌딩에 보면 전력, 수도, 가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광의로 본다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환경이 나빠지면 사회 안전망이 떨어지는 것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회 안전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광의로 확대 해석하면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환경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아끼고 그렇죠. 물 같은 이런 오폐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끼는 것이 역시 사회 안전망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전력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IT 수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미터링을 다 두게 되고요. 이런 미터링을 둬서 매분, 매초, 매시간, 매주, 매월 얼만큼 전기를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수도를 쓰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밤 8시가 되면 전기가 다 꺼지는데 8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 알러트를 주거나 또는 전기를 자동으로 꺼서 전기를 아껴서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을 거고요.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도도 어느 이상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 이상 계속 사용된다고 하면 가스 누출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 역시 IoT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전기계 같은 경우는 계량기에 그 IoT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수도는 수도 계량기, 가스는 가스 계량기 또는 가스 차단기, 수도 차단기 또는 전기 차단기 이런 것들이 모두 IoT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정 또는 빌딩 또는 공장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광의의 환경적인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 안전망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인데요. 영상정보 기반의 지능형 재단 안전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전에 남대문이 이제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르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같은 곳에서 뭐 사람을 민다라던가 또는 철도에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면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바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카메라가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요즘 특히 많이 나옵니다만 CCTV를 보면 한 사람이 딱 하이라이트 되고 한 사람이 거기 반짝반짝거리고 그 사람이 막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카메라가 움직이죠. 마치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상정보 기반으로 지능형 재단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산업 안전관리 대상의 시설물이나 또는 뭐 문화재 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위치에 지하철의 플랫폼이라든가 기차의 플랫폼 또는 남대문 또는 방송국의 주요 방송 시스템 또 외부의 큰 비싼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산업 안전관리 대상이 될 거고요. 그 산업 안전관리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에서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이라이트 되고 하이라이트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관리자 또는 경찰 또는 소방서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동으로 알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러트를 해주게 되면 사람이 차량을 감시하고 사람을 감시하던 그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것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거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상정보 기반의 지능형 재난관리 시스템이고요. 더욱 재밌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찍었다 지웠다 찍었다 지웠다 하다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이것에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거나 또는 상황적으로 이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레코딩이 일어나는 아주 인공지능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분들 역시 똑같은 기술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사회 안전망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통학 차량 어린이 안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이 요즘 실종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는 이 승하차 하면서 너무 많은 그 사고들이 조그맣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과 같은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통학 차량 어린이 안전 시스템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것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옷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 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태그는 통학 차량과 학원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아이가 승차를 했는지 하차를 했는지 학원에는 몇 시에 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차량도 역시 통학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위치 정보를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현재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알아서 학부모에게 통지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만약에 학생이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 학원에서 나갔는데 학교에서 안 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승하차를 할 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태그가 있으면 태그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지 않아서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문이 닫혔는데 바깥쪽에 뭐 1m 안에 아이가 있다거나 하면 떨어질 때만 반드시 차량이 출발되게 한다던가 하는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이동 차량 운행 종료 후에는 어린이 잔류 여부를 확인해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학원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집까지 안전하게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태그를 이용한 통학 차량 어린이 안전 시스템까지도 개발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IoT 그리고 사회 안전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까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총 5강에 걸쳐서 IoT란 무엇인가, IoT의 발전 방향,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IoT의 관계, 그리고 IoT를 이용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까지 총 5강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IoT는 현재 멈춰져 있는 기술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IoT의 기술 방향을 잘 아시고 발전 방향을 이해하신 후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산업적으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그리고 멋진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일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